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에세이를 한 줄 느낌으로 표현해 볼까 하는데요. 그 이전에 에세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에세이가 출판계의 제왕으로 등극했는지 그 사회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에세이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문학적인 형식으로 봤을 때 에세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필이라는 형식이 에세이에 포함됩니다. 에세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자유롭게 펼쳐 쓰는 글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일기, 편지, 기행문, 감상문, 수필 등이 포함됩니다. 소설처럼 기승전결이라는 고전적인 구성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곡처럼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음대로 손이 가는 대로 쓰면 그것이 에세이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 에세이는 소논문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논문으로서의 에세이를 쓸 때는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마음껏 펼칠 수는 없겠죠. 논문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합당하고 이성적인 근거에 따라 펼치는 글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중요하고 외부 자료를 인용할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인용하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유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대학교 입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형식을 에세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추상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성격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에세이는 어떤 에세이일까요? 바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수필 형식의 에세이를 말합니다. 출판에도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화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해마다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으로 고민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판계는 오랫동안 소설이 대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소설보다는 문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진중한 소설을 선호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산문과 같은 짧은 글들은 그다지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대중적인 글은 예나 지금이나 독자층이 제법 두꺼웠지만 예술적인 소설이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인정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출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또 다른 주류를 이뤘던 분야는 바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자기계발서와 성공 스토리가 주류를 이뤘을 때는 저자가 모두 표지 모델이 돼서 당당하고 똑부러진 표정으로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45도 각도로 이렇게 서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표현을 했었죠. 나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봐,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작가의 자전적인 성공 이야기만으로도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로 IMF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우리 사회는 제법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긴장이 풀리면서 많이 지쳐했습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자. 조금만 더 달려보자. 이렇게 노력을 권장하는 것보다는 힘들었지. 그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이런 위로와 공감의 힐링 코드가 대세가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뛰어온 우리에게 더 열심히 뛰라고 그렇게 성공을 부추기는 자기계발서보다 조금은 쉬어도 괜찮아. 잘했어. 잘 극복했어. 우리 조금만 쉬어갈까? 그래, 힘들었지. 이런 힐링의 코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로와 공감이 새로운 사회문화의 코드로 떠오르면서 TV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출판계도 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유명 작가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와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과 감정과 생각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에세이가 주목받게 되죠. 성공을 했던 많은 사회 인사들이 넘사벽처럼 느껴졌다면
나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써낸 글들은 정말 큰 위로와 공감을 전달했습니다. SNS의 발달로 책의 수요와 독자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에세이 분야는 폭풍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소설 독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설이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나와 거리를 두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나를 있게 만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든다면 에세이는 나와 닮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로 위로를 받는데요. 자기 인정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 위로받게 되는 거죠. 아, 작가도 이랬구나. 이 사람도 그랬구나. 나도 괜찮게 살고 있는 거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작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가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희한하게 소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게 되는 반면 에세이는 정말 나랑 비슷한 성향의 작가와 글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회가 점점 퍼즐화되고 조각화되면서 타인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신조어도 많이 생겼죠. 욜로, 비혼족, 나홀로, 혼밥족, 홀로족, 또 있죠? 혼술족. 정말 제가 다 따라가기도 힘든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혼자 지내는 게, 혼자 자유롭게 다니는 게 결코 어색하지 않은 어떤 사회적인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지내면서 타인이라는 어떤 변수에 나의 행복과 만족을 찾기보다는 나라는 상수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현상을 에세이 전성시대에 대입해서 보면 소설은 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제3자 타인의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사와 감성과 허구로 조합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나라는 1인칭 시점에 자전적인 경험을 풀어내는 글보다 조금은 공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세이는 오롯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작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글입니다. 그래서 허구적인 상상과 서사가 조합된 소설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사회가 점점 조각화되고 개인화되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정서적인 허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이제는 누구나 방콕해야 되는 비대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럴수록 정서적인 허기는 강해졌고 누군가와 교감하고 싶다는 욕망과 욕구는 같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채워준 것이 바로 이 수많은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서사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챕터 어디를 열어봐도 손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처음 하시는 분은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짧은 글을 여러 번 읽는 걸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판형이 이렇게 큰 판형에서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손에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읽기도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내용도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아서 처음 독서를 하시는 분들, 내가 책을 읽으면서 막 복잡하게 머리를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정보를 너무 심각하지 않고 그 다음 좀 가볍게 너무 무겁지 않고 딱딱하지 않은 정보를 찾기에도 에세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형이 작아지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판형이 작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단행본들하고 이렇게 높이가 맞지를 않아서 저는 책장에 에세이 전용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작게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또 에세이의 주 독자층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자 해서 이런 작은 사이즈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사실 요만한 사이즈면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좋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에세이 붐을 맞이해서 여러 에세이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에세이를 사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돌려받지 않은 에세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에게 책을 빌려가신 분들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특징 있는 에세이들을 모아봤는데요. 한번 이걸 보자면 제가 정말 많이 놀랬던 에세이 중에 하나가 이 김지훈 작가님의 참 소중한 너라서 그리고 너라는 계절 이 책인데요. 저는 이름에서 보면 또 남성 작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자가 쓴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이 여자들도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정말 아삼아삼하고 뭉게구름이 이렇게 송송 피어오르는 그런 감성도 든 책인데요. 김지훈 작가님은 만남과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떤 사랑의 감정, 좀 아삼아삼한 어떤 첫사랑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 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은 김지훈 작가님의 에세이 한 편을 딱 펼쳐서 하나를 읽으면 아 맞아 이러면서 조금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동안 에세이의 트렌드를 잡았던 이런 귀여운 캐릭터 그리고 이런 만화 캐릭터 둘 다 만화인데요. 그 만화 속에 울림이 있었던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만화 캐릭터와 함께 그 대사들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펼친 게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위니푸라든지 미키마우스까지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에세이가 또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언어의 온도가 있죠. 이 언어의 온도는 뭐 워낙 유명하고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거의 전 국민 에세이집이 됐는데요. 정말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문장으로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엄마한테도 선물했고요. 그리고 뼈있는 아무 말 대잔치는 사실 옛날 같으면 자기계발서로 썼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설득과 강요의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공감과 위로로 있는 그대로의 그런 방법을 제시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공부하고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링태주 작가님의 관계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가볍고 소소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법 진중하고 좀 무거운 주제도 있는데요. 사실 많은 트렌드 책들이 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정말 관계 물리학, 즉 나와 타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밀도 있는 관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세 권은 사실 책 제목이 다 나로 시작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그리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또 오랫동안 여운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면서 관계에 지치고 그리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우왕좌왕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방황 대신에 나에게 좀 더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책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죠. 다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정말 제가 아끼는 책인데요. 이거는 에세이라기보다는 시집, 시와 함께 에세이, 아주 정말 짧은 에세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사실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글귀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이 책을 쓰신 분이 20대 작가라는 거. 어떻게 20대 작가님께서 세월의 연륜이 잔뜩 묻어난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랑에 대한 성찰을 했을까? 그게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또 하나의 에세이의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 인생 이렇게 삽시다 라고 약간 제안하는 듯한 인생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하는 법, 그리고 태도에 관하여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 작가님들이 겪은 관계 속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마크를 해놨듯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에세이집은 제 직업과 관련된 에세이인데요. 이렇게 번역가 모모씨의 1일, 아무튼 외국,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모두가 다 외국어에 관한 이야기고 또 외국어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학습법도 조금 담겨져 있지만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말을 전달하는 애환과 기쁨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는 문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이 책은 가장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이 작가님을, 이 번역가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작가님이 번역하신 책을 제가 읽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분 역시도 제가 이분이 번역한 책을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이 번역가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알게 돼서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역도 제2의 창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역은 되게 쉬울 것 같아, 그냥 영어를 A를 B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번역을 한 자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번역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를 이끄는 직업인지 알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세이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자유롭게 펼쳐놓을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자신과 닮은 에세이 한 권을 찾아서 에어컨 켜놓고 편안하게 읽으면서 시원한 여름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시책방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